믿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은 중국의 한 아파트 외벽이 강풍에 의해 통째로 뜯겨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수많은 건물들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세워지고 있는데요. 워낙 국토가 광활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탓에 도시 곳곳에서는 마치 속도전을 치르듯 초고속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지어진 건물들이 과연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중국 곳곳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부실공사 사례들은 중국 사회 내부는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까지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들고도 섬뜩한 부실공사의 실태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국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 사태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担心给踩塌了，这外挂楼梯是挺吓人呐。这质量是这样子的吗？这咋都成粉了呢啊？ 이번 장면 역시 눈을 의심케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아파트의 비상계단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비상출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하게 부식되어 손만 대도 가루처럼 부스러질 정도인데요. 바닥에는 떨어져 나간 잔해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손잡이조차 너무나 허술하게 시공되어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입니다. 이 건물이 막 준공된 신축 아파트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점입니다. 분노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베란다에 항의성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시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 내부의 실상이었습니다. 최근 한 입주민이 자신의 거실과 방 내부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처참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要花个几百万的房子，做个豆腐渣工程，你看这是墙，拿手抠都可以一抠得下来，这是墙，看到吧？你说要不要举报他？你们大家说，要不要举报他？这房子不会倒才怪了，这样子搞，到时候窗户掉了，不要说我窗户没装好，这个房子装的，拿手都会抠得下来。 이번 장면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완공된 아파트를 직접 둘러보러 온 한 입주 예정자는 예상치 못한 트램펄린 바닥 현상에 경악했는데요. 걷기만 해도 바닥이 통통 튀고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흔히 공극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집안 위에 얇은 슬래브를 그대로 덮은 경우 사람이 걸을 때마다 탄성처럼 바닥이 튀거나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저품질 스티로폼이나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얇은 콘크리트 하부에 물이 고인 경우 실제로 바닥이 트램펄린처럼 탄력을 보이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全没了，一楼全没了，老铁们啊，楼栽楞了，看着了吗？这质量，就是这楼这质量，老铁们，你看看。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상하이 건물 붕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고인데요. 13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기울어지더니 건물 전체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숨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하 주차장 시공 과정의 심각한 부주의였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흙을 파내는 바람에 집안이 급격히 약화됐고 반대편에는 흙을 쌓아 올려 압력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결국 건물이 한쪽으로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이 막 완공된 직후였으며 아직 입주가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대규모 인명피해는 간신히 피할 수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这家伙一楼彻底没了啊！看了吗？楼上面呢还没事啊，好一点。 楼没有彻底倒啊，这半了，看了吗？ 이처럼 부실공사 문제는 현재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속도 중심의 개발 기조입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그 속도전이 건설 산업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단 3주 만에 57층 아파트를 완공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언론을 통해 심각하게 보도되었으며 결국 이 건물은 검수 생략과 구조 계산 미비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용되지도 못한 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7台自爬升式塔吊，24小时不间断作业，效率达到最大化。大楼使用钢结构竖筒结构，柱子3层为一节，一次吊装3层。57层的大楼仅用时19天，平均一天建3层，创造了人类建造大楼的中国速度。这样建设的大楼是一项真正有利于生态建设的重大民生工程。从粗放式发展到绿色可持续发展，必将成为中国未来发展的新常态。 둘째, 극심한 원가 절감 경쟁입니다. 건설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의 규정을 어긴 모래, 스티로폼,
나아가 종이 골판지까지 섞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没有，它这个是24胶的柱子了，对，这胶水泥都没有，水泥都没有，就柱子浇起来就柱子是全空的啊，钢筋都在里面。钢筋都出来了，全他妈是白灰，水泥都没有。 외형은 멀쩡하지만 내부는 극히 취약한 속빈 강정과 같은 건축물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감리 및 검사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현장에는 감독관과 점검 인력이 존재하지만 서류상의 형식적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형식만 갖추면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건설사 간의 유착 문제까지 더해져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시공 인력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중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단계 하청 구조로 진행되며 원청사는 책임을 하청에 전가하고 실질적인 시공은 저임금에 쫓기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기초 교육조차 받지 못한 인력이 책임감 없이 투입되는 현실은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我来带投资啊，想一下哈，是一个干净结构啊，我们是个 U 字形的，啊，这是一个单凸墙。 일반인이 건축을 의뢰해 지어진 일부 주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형편없는 품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집을 의뢰했던 건축주는 이러한 결과물을 마주하고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자격 없는 개인에게 직접 시공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정식 건설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을 고용해 시공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인력에 의해 집이 지어졌고 그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你是故意那个那里邻居去种下办这个事情的，故意那个平时谁导致吗？出事没活的啊，人家一个人都没活的。然后故意那个负责任，我平常在对人处事，生产的出在恁做的有些出的东西相当好，到我负责任，我对人家都不错。 이처럼 중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무엇보다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제도는 바로 책임감리제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축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독립적인 감리 기관을 도입하고 모든 건축 관련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투명하게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도급제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시공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시공은 전문성도 자격도 부족한 소규모 하청업체가 맡게 되고 그 결과 공사의 질은 개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 시공자까지 법적으로 등록하고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사가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선책들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개입보다는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오늘날 부실공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